네, 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노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노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공관절입니다. 심각한 외상을 입었거나 퇴행성 관절염을 심하게 앓아온 경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더 이상 안 된다면 관절을 대체할 인공관절 수술을 염두에 봐야 하는데요. 최근 그렇게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많은 환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관절은 무엇이고 어느 부위에 적용하는지 또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아무리 요즘은 흔한 수술이 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게 두려움이 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수술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인공관절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정형외과의 위대한 발전 중의 하나로 영국 정형외과 의사인 존 찰리가 1961년도에 처음으로 인공관절 고관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관절염에 의해 손상된 신체의 관절 부위를 제거하고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금속 베어링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2015년도 기준으로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62,000건, 인공고관절 치환술은 27,000건 이상으로 다른 관절까지 포함 시에는 약 10만 건 정도가 행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재치환술의 건수는 전체 인공관절 숫자의 한 10%로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릎과 고관절 부위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뭐 인체 어디나 인공관절로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큰 관절, 즉 엉덩이 관절인 고관절이나 또는 무릎 관절인 슬관절, 그다음에 어깨 관절인 경관절, 팔꿈치 관절인 주관절, 그다음에 발목 관절인 족관절 경우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손가락에도 인공관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위가 인공관절 수술이 손상된 부위만 교체하는 부분 치환술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 부위에 인공관절 수술이 특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선 상지보다는 하지 관절에 체중 부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그래서 많아지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곳이며 관절이 이루는 뼈 모양이 고관절이나 족관절에 비해서 외상에 취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인대나 연골판의 손상을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식 생활로 인해서 무릎 안쪽에 체중 부하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연골판이 파열되고 연골의 퇴행성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다른 부위 관절염보다 무릎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빨리 진행하게 되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많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식 생활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이 심하면서 하지 관절의 경우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관절의 모양이 틀어지면서 걷기가 불편해지거나 뻗정다리처럼 관절이 굳었을 경우 주로 이제 많이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지 관절 중에서 어깨 관절의 경우는 팔을 들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팔꿈치 관절의 경우에는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한 경우 수술을 하여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증상, 그다음에 기능장애, 그리고 방사선 소견,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건강 상태, 직업 또는 활동 정도에 따라서 보통 6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겠네요. 반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염이 있었거나 또는 수술할 부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염증이 완전히 치유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또는 그다음에 이제 신경근 질환이 있어서 무릎을 제대로 펴지 못하거나 무릎이 뒤로 꺾이는 경우도 수술의 금기증에 해당됩니다. 네. 절대